후쿠시마가 어마어마하네요 보니까.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가 올해로 딱 1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전 안에서 무려 4경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답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노출 1시간 정도면 사람 죽는 정도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고 여기 시사하는 점이 엄청 크죠. 폐로 비용도 우리가 월성원전 관련해 가지고 폐로 비용의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싼 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쿠시마는 지금도 1시간 노출되면 사망하는 정도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보고 있나? 이게 엄청난 것이죠. 일본이 이 후쿠시마 이것을 극복한다라는 그 취지로 도쿄올림픽을 추진을 한 것인데 극복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 우리 월성에서도 삼중수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이게 말이 사경이고 이게 1시간 만에 사람을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량.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얘기지만 이만큼 위험하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각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 같은 원안위처럼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서 확인해 봤더니 1시간만 서 있어도 죽게 되는 치명적 수준의 방사선량이 막 배출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이유가 이 동일본 지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일본은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의 시작점이 후쿠시마예요. 거기서 막 그 봉화가 출발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야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옆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일부 수구 세력들은 뭐 경제성을 뭐 조작했다는 이유로 지금 압색 들어가고 막 이번에 지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곧 구속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사고나 이런 원전이 문제돼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경제성 조작이다 어떤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법적인 잣대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면 우리 속담에도 강산도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10년 지나면 그래 뭐 다 뭐 이렇게 원전이라고 해도 뭐 30년이면 다 철거하고 정리가 된다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든 간에 처리할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가보니까 정말로 1시간만 있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도 원전 관련해서 정말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웃긴 게 이런 거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 있다고 난리를 부리면서 우리나라 원전에서 문제 있는 것은 그거 아니야 쉬쉬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있습니다. 저기 월성원전 3중수소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네. 미량이니까 괜찮다 논리잖아요. 방사선이 미량이 없습니다. 계속 몸에 축적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신 처음 들어오신 저쪽에 태극기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방사선은요. 쉽게 표현하면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 찍는 것도 몸에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고 엑스레이 찍을 때 그 한 방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도 몸에 안 좋아. 어머님의 따님이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사능이 가장 해로운 것은 뱃속에 태아입니다. 왜?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든. 그 유전자가 변형시켜져 가지고 나오는 게 기형아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 어린 아이, 뱃속에 있는 태아, 최소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방사선이든 뭐든 간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아. 다만 인간이 임의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일본은 지금 사람 몸에 해롭지 않다는 의미로 방사능 수치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올려놨어요.
산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쟤네들이 지금 그런 장난을 쳤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때 멸치 1g만큼의 방사능이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욕실금 진짜. 이건 완전 대국민 사기예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이 지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작아졌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엄마. 1시간만 서 있으면 죽는 정도가 지금 배출된다고 하면 후쿠시마 앞바다의 수산물들은 어떨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가갖고 무슨 월성원전 무슨 경제 수치를 조작했네. 경제 수치보다 진짜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 이미 막 공국이 생겨가지고 방사능이 노출되고 동네에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 계속 연장해야 돼. 이런 논리. 박근혜 때 월성원전 멈췄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미친놈들이지 그냥. 나 깜짝 놀랐어요. 후쿠시마가 10년 지났는데 1시간만 서 있으면 사람 죽어버린대. 말이 됩니까? 우리 국진다 의원들 여기 좀 저기 관광 좀 보내가지고 저쪽에 살게 만들면 돼. 좀 1시간 정도 관광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지금처럼 뭐 후쿠시마처럼 발전소가 만약에 폭파된다. 폭파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그 주변에 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르노빌 같은 곳은 실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후지에 지금 울산, 부산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 계산할 수 없는 인명 피해가 그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정말 접근법을 우리가 다시 맞아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99%의 경제성을 포기하는 게 맞고요. 탈원전 60년 동안 하겠다는 말에는 원전을 없애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창출 방법을 더 연구하고 만들겠다거든요. 60년 동안 교체하겠다는데 그걸 반대를 해가면서 압색하고 전 산업부 장관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예를 보면은 그냥 그 뭐 건물이 좀 쪼개져서 이게 방사능이 누출된 게 아니고 한 개 동이 붕괴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아내린 거죠.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설계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는 언젠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쇠파이프가 뭐 100년 1000년 갑니까? 그것도 내구 설계 연한이 다 있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도 설계 연한을 지난 것을 그냥 여기까지만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 연장해서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수명 지난 건 그냥 없애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만들 기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점점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지구의 맞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해. 근데 저기 마무리합시다. 예, 잠깐만 이덕진 변호사님. 네, 예. 이제 만회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어떤 걸 아니 그게 아니라 KBS 수신료요? 그러니까 어떤 네. 기득권의 시각이라는 게 네. 저는 그 시각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돼. 네, 네. 내가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마음의 빚을 남겨라. 기득권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에 비로소 선택을 해요. 손이 간다고. 아시겠어요? 네. KBS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저는 아니 이유는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지방 KBS도 출연해야 되죠.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쉴드치 기회 드릴게요. 이제.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방송이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고 공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법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난하신 분이 재벌 가볍게. 걱정해 주십니까 지금? 예? 가난하신 분이 재벌 걱정하세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박예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더 말씀 기회 한 20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충전의 그거라고 이야기해. 본래 취지는 예. 본래 취지는 KBS가 개혁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공정하게 방송하고 그다음에 너무 상업성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해결책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인상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메커니즘은 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KBS의 공정성은 다른 방송의 공정성과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회의 메커니즘은 니들이 진짜로 공정방송하면 아까 제가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KBS가 진짜 공정방송을 해. 누가 봐도. 가끔씩은 국민의 짐을 실드 쳐도
KBS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하나를 믿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다른 좋은 뉴스가 우리한테도 나올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이 정권에 따라 힘들어서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재 정권한테는 아부하면서 방송을 내보내. 박근혜가 한복만 잘 입어도 경제 효과 7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를 잘하고 방역을 잘해도 쉴드를 못 치고 있는 건 공정방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회 메커니즘은 우리가 요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방송하면 10,000원이라도 니들이 원하는 거 올려줄게라는 것이 먼저 돼야 그게 개혁이 되는 거지. 야 니들 돈이 없어가지고 KBS가 지금 공정방송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어. 거기 뭐 대단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가리만 바꾸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진짜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가신다. 근데 이미 인상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그랬죠. 아니요, 지금 아니, 이사회 정한- 상정했다고 상정- 했잖아요. 이제 아닌가요? 국회까지 이제 넘어가면 통과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이거. 안 된 거라 보고 양승동 사장이 뭐 이렇게 뭐 자기 어떤 그 대국민 호소문 비슷한 걸 냈던데 이분 KBS 개혁하라고 넣어줬더니 지금 하는 짓은 무능한 어떤 선비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게 김명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돈을 내달라고 어림 반푼어치 없다. 그래서 이거. 가끔 외부 인사가 수혈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을 그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가끔 외부에서 보낸 사람이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외부적 예. 시각을 이제 보냈던 거거든요. 예. 댓글창에 이덕준 변호사 한 번 봐준다. 감사합니다. 따갑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아니 이덕준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춘변 좋대요. 춘변 사람 만들기 하시죠. 알겠습니다.